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금요일 밤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제주에서 여러분께 홍쇼 인사 올립니다. 어, 겨울이와 함께 진행하는 거 여러분 혹시 동물을 좀 기피하는 분이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면서 의학 상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봤고요. 자, IS10님 기다리던 금요일 밤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서혜숙님, 양미자님은 감기가 한 달 이상 기침이 간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감기가 아닙니다. 감기는 기침이 3주 이상 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도 천식 아니면 기관지염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내과를 가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해보시고 비타민제를 좀 드세요. 종합 비타민제를 용량을 두세 배 높여서 드시면 한결 좋아집니다. 자, 김재희님은 또 처음 뵙네요. 구독자가 되셨다고요. 자, 글루파 플라빅스 리피토 드시고 계시네요. 자, 오메가3를 비롯한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들은 뭐 워낙 많이 쓰이는 약들이고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식품이니까요. 오메가3도 고등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등어 안에 기름을 캡슐로 담은 거니까요. 우리가 뭐 약 먹는데 고등어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을 바꾸셔야 합니다. 리리유, 달팽이 꽃나리, 핑크서님, 미음미음님, 베라베라님, 해우, 두잔, 리추혁, 김종룡, 사라영, 경아님 처음 오셨다고요. 김수기님, 감수기님, 프리지아, 홍영희, 정광숙, 주윤님, 서하황님, 복숭아, 멍이롱이님, 푸른보성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요새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좀 간혹 올라오는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 리클라이너에 좀 편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꼬고 간혹 이제 카메라 앵글상 이렇게 맨살도 좀 보이고 그런 것이 좀 못마땅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분이 아주 정중하게 뭐 이제 당신이 뭐 의학 지식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부모에게 뭘 배웠냐 예의가 없다 예의가 뭐 당신이 공중파에서도 그렇게 앉아서 방송할 거냐 이렇게 이제 따끔하게 질책을 주셨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뭐 일부러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이 컨셉으로 굳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밤에 뭐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고요. 보시는 분들도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롤 모델로 삼는 분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알아두시면 전기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는 알아? 전기현? 그분이 정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멋쟁이에요. 방송하는 분이고 평론하는 분이고 뭐 PD도 하셨고 음악 평론이죠.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 뭐 여러 방송국에서 PD 하다가 지금은 뭐 공중파 EBS나 아니면 OBS나 여기서 지금 10년 넘게 시네뮤직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머리도 힙하고 너무너무 미남자예요. 그리고 스타일도 이제 연배는 저보다 살짝 한두 살 많은 분인데 아무튼 저랑 비슷한 또래신데 말씀하시는 톤이나 뭐 이렇게 제스처나 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정말 기품이 있고 진짜 젠틀맨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바로 그 전기현이라는 분이 이렇게 공중파 할 때
시네뮤직인가 할 때 이렇게 저처럼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다는 거. 이 공중파에서 뭐 다리를 꼬는 사람이 없다 그건 아니고 그런 분도 있다는 걸 양해를 해주시고 뭐 이 홍쇼는 뭐 약간의 좀 제 개인적인 채널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전기현이라는 분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하고 싶은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다. 진짜 짱 멋있는 분이고 저도 아주 본받고 싶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우, 겨울이도 오늘 뭐 피곤한 모양입니다. 오늘 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뭐 할 얘기가 많네요. 김새로운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본 뉴스인데 이제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그 연방정부 효율화 기구의 장관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아무래도 미국도 관료화되면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까 그 예산을 대폭 줄이나 봐요. 그래서 뭐 공무원들만 해고하고 막 나라 살림 줄이고 물론 그 과정 속에 좀 너무 좀 획일적이고 공공을 위해서 또 미국의 전 세계적인 의무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축소되는 건 좀 마음 아프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들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갖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만일 이제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 된다면 미 국민 1인당 5,000달러씩 이 체크 수표로 줄 수 있다. 1인당 5,000달러인데요. 5,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800만 원 가까이, 750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머스크가 볼 때는 미국 정부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확 줄이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현금으로 줄 수 있다. 1인당 750만 원. 이야, 대단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 일가의 재산 30조를 다 나눠줘도 뭐 제가 68만 원인가 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재산이 뭐 한 2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0조 되더라고요. 세계 최고 부자니까. 근데 그 300조도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뭐 68만 원인가 뭐 그거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또는 정치가 지향 추구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뭐 그 획일적으로 빼앗아서 세금으로 막 무조건 나눠주고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아, 네가 좀 돈 좀 벌고 잘 사니까 세금 내기 싫어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세금 잘 내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온갖 종류의 세무조사 뭐 개인도 받았고 법인도 받았고 지방청도 받았고 본청도 받았고 심지어는 조사사국에 왜 뭐 암행어사라 그러잖아요. 대기업에 청와대 하명받은 뭐 그런 것도 다 받았는데 전화 집사람은 다 빵원 나왔어요. 본청도 빵원, 여기 사국 조사도 빵원.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 아무튼 그 세금을 잘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는 건 좋은데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일률적으로 나눠서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건 좋은데 방만하게 운영되는 쓸데없는 무슨 정부의 프로젝트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걸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정치인이, 지도자가. 그냥 하고 거들렁거리고 그냥 뭐 몇몇 그 이익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치인들이나 그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교활한 이런 사람들의 이게 속아갖고 생색내는데 막 사인하고 이러면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분을 뽑아야 되냐면 똑똑한 사람, 속일 수가 없는 사람, 공평무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똑똑해요. 현명해서 아 이걸 이래야만 파이를 키우고 머스크처럼 파이를 키우고 또 나라 미래를 위해서 뭔가 제대로 투자하고 또 소외된 사람은 제대로 나눠주고 이게 세금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주면 내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보고 일론 머스크는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야 뭐 칠남봉 팔남봉 하고 뭐 여자도 많고 애도 많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보면은 일에 대한 그 집착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슬리핑 백으로 그냥 바닥에 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페이스X의 그 우주선이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선이 공중에서 떨어지는데 젓가락처럼 탁 그거 정말 감동이에요. 어떻게 그런 기술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뭐 지금 전기차 테슬라 자율주행 아닙니까?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하이퍼루프 얘기도 있고 또 뭐 500만 원짜리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조립형 집도 만들고 있고 온갖 것 다 해요. 드디어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에 그 그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도 현재까지 챗GPT에 필적하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냈잖아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일론 머스크랑 같은 시대에 사는 게 참 행복하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뭐 그런 걸 행복하기까지 하냐 뭐 이러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혁신적인 천재 때문에 몇억 명의 인구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렇잖아요. 뭘 창조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누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다 무슨 뭐 조성진처럼 피아노를 잘 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멋진 연주를 듣는 것도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천재들이 저랑 같은 시대에 태어나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 운전 안 해도 차가 저절로 가고 그리고 막 뭐 화성까지 막 날아가고 비행기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뭐 그 친구는 뭐 이 핸드폰도 만든다며요 테슬라에서. 그래갖고 뭐 이 스타링크로 다 엮어갖고 나중에는 지역 불문제 뭐 그 나라마다 하는 통신사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뭐 아프리카 밀림이나 에베레스트에서도 동일한 번호로 이제 다 연결시킨대요. 무서운 사람이죠 아무튼. 어쨌거나 자꾸 제가 머스크 얘기를 하다. 네, 지금 여러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지우님 편한 자세로 앉는 거 좋다. 감사합니다. 네, 양경호님도 신경 쓰지 말라고 베라베라님도 네, 20대 뇌림프종, 네, 악성일까요? 림프종, 네, 전이는 없고 림프종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호지킨이 아니냐인데 옛날보다도 치료율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이쪽에 최고 대가가 삼성서울병원에 두 분이 있잖아요. 제 동기 하나가 김기현이라고 있고 그 위에 1년 선배로 이원석이라고 그 두 사람이 뭐 림프종의 최고 대가고 요즘 이쪽으로 뭐 엄청나게 좋은 그 카티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법 삼성에서 많이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암센터가 전 세계 랭킹 3등 안에 세계 최고 암센터 1, 2, 3등에 들어갔다니까요. 완치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 하하하. 네, 뭐 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리추영님 칭찬 감사하고 윤희님도 세금을 미국에 많이 내고 계시죠? 숨이 차고 몸이 비만해지면 심부전인가요? 아닙니다, 성명자님. 심부전이면 심장 자체의 병인데 그거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니죠. 네, 수선아님이 전기현 씨를 아시는구나. 아주 멋진 분입니다. 카페님이 60대 남편이 뇌CT 전두엽에 7mm 고미혈결절이다. 좀 봐야겠는데요. 크기는 작은데 일찍 발견한 것 같으니까요. 이제 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직 검사 못 하거든요, 대개는. 그래서 영상의학적인 소견으로 크기나 모양으로 악성, 양성을 구분하는데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임재용님, 네, 복용 중단 아토바스타틴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죠. 네, 김미지님도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요. 아메리카노님은 독거노인이나 환자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가야죠. 김로즈님이 목 부분에 좁쌀 같은 발진 얼굴로 접촉성 피부염이면 대개 캄비손 같은 거 바르면 금방 낫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죄송한데 피부과를 가보는 게 옳습니다. 캄비손은 약국에서도 팔거든요.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가 있고 그걸 보통 발라주십시오. 아니면 세레스톤지 뭐 이런 거. 이걸로 한 며칠 발랐는데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접촉성 피부염은 아닙니다. 박선희 님이 2,300원 국민영양제. 나 이거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지만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거 비타민 D 한 달치 2,300원으로 만들려면 50만 개를 팔아야 된대요. 이제 50만 개 대량 생산을 해야만 이제 공장에서 싸게 나오니까. 근데 지금 무슨 배짱으로 팔려고 하는지. 또 박선희님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뭐 다들 어려운 시기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소비자를 위해서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김영아님 1.2cm 간유리 음영. 크기가 아직 작은데요. 저거 아주 내버려둬도 돼요. 그리고 이게 하얀 게 돌돌 뭉친 것만 없으면 뭐 한 5년, 10년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절대 어렵지 않고 뭐 그때 가서 떼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캐서린님 말씀대로 그러니까요. 젊은 학생들이 나이 많은 교수님 앞에도 다리 꼬고 앉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참 그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영도님 칭찬 감사하고요. 봉화지염이면은 그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스키피오님. 스테로이드로 안 되고 봉화지염이면은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스테로이드 바르면 더 나빠집니다. 항생제 써야 되죠. 자, 유근님 고환 부위에 쥐젖인지 곤지름으로 어렵네. 일단은 어느 쪽을 다 가도 돼요. 그거를 레이저로 좀 태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되게 저절로 좋아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방공주님,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부작용이 유튜브 많은데 엄청나게 과대 포장되고 잘못된 의학 정보예요. 믿지 마십시오. 뭐 전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이 분야의 대가들도 다 먹고 있습니다. 이미 뭐 수억 명이 먹고 있고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개 바이타민 B 컴플렉스를 같이 먹게 되면 뭐 다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리피토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 짐이 너무 많네. 네. 네, 감수기님, 네, 뭐 이왕재 교수님 그렇게 뭐 엉터리는 아니니까 저하고는 철학이 좀 다르지만 메가도스 비타민 C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구밤님이 순수 간유리 음영이 4, 6mm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찰하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일 또 어떤 병원에 가면 이거 안 된다고 떼자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평생 달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또는 저절로 없어지는 분도 있고, 지금 아구밤님도 13년 동안 문제가 없대요. 이제는 CT 너무 자주 찍지 마시고 2, 3년에 한 번만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마GPT HSH님, 이거 그냥 뭐 원인이 그 꼭 무슨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술 좀 마시고 뭐 등등 뭐 음식으로도 뭐 그러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네, 이게 질문이 많으시네. 네, NMN 저라면 추천합니다.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님이 고령이신데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NMN을 하루에 5장씩 이렇게 드시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매일 산책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놀라요. 이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항노화 성분으로 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뭐 브로콜리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몸 안에서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에서 에너지 ATP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활력을 내는 데 도움이 되고, 저도 뭐 이렇게 NMN 하루에 5개씩 매일 먹고 있어요. 네. 네, 세실리아 님이 이 시국에 참 팔자 좋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다들 어렵고 정치 환경도 안 좋은데 뭐 얼핏 보면은 또 이런 모습이 좀 언짢게 보일 수도 있지만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상은 지속돼야 되니까요.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엉망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국민 각자 해야 하고, 또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의학으로 봉사하고, 또 뭐 저를 좋아하는 팬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세무조사 얘기하니까 또 일주일 동안에 그 이한희 씨인가 하는 분이 또 세무조사를 받아갖고 그분은 어우 추징을 많이 당했어요. 60억. 아우 무지 많이 당. 그래갖고 이게 단순히 뭐 가산세 붙여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국세청에서 경찰에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좀 고의적인 탈루가 있지 않냐. 아유, 저도 아주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는 우리 자본주의가 되게 미숙했기 때문에 반칙이 많고 특혜가 있고 부패한 권력자,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또 가진 자들이 갑질도 많이 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고 특혜받고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군대도 안 가, 뭐도 안 해, 뭐 개판이었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달라져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민도도 올라가고 정치 수준도 향상돼서 이제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허투루 경영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아무튼 참 죄송한 게, 또 머스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스크가 그 그록 그 인공지능 발표할 때 보면은 그 개발한 최고 수재들, 최고의 수학 천재들이에요. 쫙 옆에 앉혀놓고 젊은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거 개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뭐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뭐가 이렇게 망가진 거를 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아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 기술의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숲은 조망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 할아버지가 재벌이라서 재산만 물려받은 사람이 반도체가 뭔지 뭐 아무것도 개뿔 모르는데 경쟁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냥 기득권
이라고 해서 너무 미워만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제가 보면은 제 주위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도 있죠. 물론 반칙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한 분야를 꾸준히 열심히 해서 뭐 비즈니스가 됐든 뭐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뭐 연예인이 되었건 성공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국력 6등이라고 6등. 우리나라가 프랑스, 일본보다 국력이 더 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거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가진 자들은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 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또 정치하는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이 기업이나 뭐 나름 정당하게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금 좀 인정을 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러도 벌고 논문도 쓰고 그래야지 한국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로 그냥 치려고만 하면 그러면 정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다. 아, 지금 참. 그래서 아무튼 세무조사도요. 저도 이렇게 뭐 이거저거 다 받아보면 여러분 진짜 그 뭐 탈세하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국세청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팀으로 나오는데 몇십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안다고 해서 조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보는데 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봐주려고 이상한 짓 했다가 이 감옥 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공무원 계신 분들도 뭐 세무공무원 포함해서 다 안전하게 연금 받는 게 좋지 뭐 좀 뇌물 좀 받으려고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분들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대단히 그 정교하고 과학적이에요. 제가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튼 일단 갑자기 몇십 명이 우리 작년에 자기하고 나하고 어디 갔을 때지? 저기 추자도 가서 한참 그렇게 뭐 있는데 작년 11월 달인가 우리 직원들이 놀라갖고 박사님 세무조사예요. 조사사구에서 나왔어요. 뭐. 그분들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몇 달 전에 또 방송에서 뭐 좀 뭐 그림감 얘기하고 좀 그런 거로 미운 털이 박혔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나와갖고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불시에 옵니다. 불시에 몇십 명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딱 뭐 회사 임원들은 외출도 못하게 문 딱 걸어 잠그고 핸드폰도 전화도 못하게 어디 외부에 자료를 못 숨기게 핸드폰도 딱 감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다 이제 빼가고 갑자기 오는 거야.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뭐 금고문도 열어보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이게 아무튼 기술이 발전해서 요즘은 뭐 위치 추적 이런 걸로 몇 달 전에 어디서 돈을 뭘 썼는지가 다 나온다 그런 거. 위치 추적으로 뭐 이 돈을 어디서 썼냐? 그러면 이제 엉터리로 뭐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탈로가 다 나요.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카드가 저쪽에서 쓰였는데 뭐. 그리고 뭐 이 서류 같은 것도 뭐 부랴부랴 뭐 프린트해서 내잖아요. 이게 종이가 몇 년 전에 이거 프린트된 거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무슨 뭐 각종 절세 비법들 있잖아요. 이 SNS에 올라오는 거 하나도 믿으면 안 됩니다. 다 엉터래요, 다. 털면 다 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서 그거예요.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서 그걸로 성실하게 소명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경험을 해보면 방법이 없다. 근데 아무튼
그 이한희 씨는 좀 심했어. 뭐 그분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60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유 참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코사킴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또 비판받을 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또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민들이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우파니까, 나는 좌파니까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예컨대 뭐 우파는 무조건 뭐 재벌이나 삼성을 칭송하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냉정하게 볼 때 제 얘기가 아니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케이. 문정장님이 다리 꼬는 게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된다. 맞아요. 네. 네. 바다나나님이 40대 초반의 녹내장. 네, 약 조절하면 웬만하면 다 조절이 되고 센트럴 안과라고요. 거기 제 후배가 하는데 여러 의사가 있고 녹내장 뭐 최고 전문가입니다. 푸른보성님 신지로이드 예, 평생 드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4일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건 좀 그냥 대중들에게 어필하려고 포퓰리즘적인 얘기죠. 건선으로 생물학적 제재에 좀 심한 모양이죠. 네, 은님 의사 처방 아래 주사 맞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옛날엔 그런 약도 없으니까. 네, 누가 또 저를 비난하셨나? 캐서리님이 폐렴이 사망 순위 3등이다. 그 구준엽님 그 사모님도 독감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운의 영역이냐? 이건 아니겠죠. 제가 늘 드린 얘기인데 제너럴 컨디션과 면역이 나쁘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영양 결핍이거나 수면 부족이거나 이런 상태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40대 한창 나이에도 폐렴으로 악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죄송한데 아무튼 정치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저한테 저 푸시하지 마십시오. 사필 규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현명하고 또 젊고 새로운 그런 그 뭐 꼭 젊진 않더라도 아무튼 좀 새로운 리더들이 진보든 보수든 나와주기를 아주 기대합니다. 오케이. 비뇨기과 소개해달라고 행복이맘님. 그 김명 선생님이라고 건전 비뇨의학과 그 짱이에요. 아주 뭐 실력 있는 교수 출신으로 또 잠실의 장진석 또 여의도에 또 그 우리 비뇨기과 선생님 아무튼 비욘디에 나오는 비뇨기과 선생님들 찾아가면 다 잘해 주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킹콩킹님이 숙면에 도움되는 거 집사람한테 맨날 오는데 멜라토닌하고 타트체리 말고 가바 성분 들어가면 찾아볼래요. 그거 저는 먹고 있습니다. 아주 그 도움이 됩니다. 수면제 아닌데. 네, 김명 선생님 건전 비뇨의학과. 김고은님이 3배가 아니다. 그거는 뭐 병이라기보다도요. 안성형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김윤덕 선생님이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네요. 김윤덕이라는 분이 이 분야 최고인데 아마 은퇴하셨나? 네, 아무튼
안성형이라는 의사 그 분야를 좀 찾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오늘도 뭐 아주 열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세무조사를 이렇게 겪고 나면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개도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자영업 하는 분들이나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돈을 벌 때는 막 매출이 막 늘고 그럴 때는 자기가 번 돈이 다 자기 돈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회계를 좀 깐깐하게 안 해놓고 세무조사 한번 받잖아요. 그 가산세까지 뭐 왕창 내면은 거덜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출이 가처분 소득이 아니죠. 매출 올린 거에서 이제 경비를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설비도 사야 되고 은행 빚도 갚아야 되고 뭐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인테리어나 뭐 전기세도 내고 뭐 차량 교통비 뭐 운영 유지하는데 뭐 재료비도 들 거고 뭐 이걸 다 이제 감가상각도 하고 다 내고 이제 남은 돈 이게 이제 이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익에서 이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또 뉴스 보면은 그 어디더라? 위니안가? 뭐 옛날 김치 만들던 데 보니까 아우 야 거기 그게 망했더라고요. 그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가던 호남의 기업인데 김치 냉장고. 근데 그게 뭐 코로나 때문인지 뭐 수출이 안 되고 뭐 해갖고 회사가 망해갖고 망한 건 좋은데 체불 임금이 뭐 몇백억 뭐 그 망했을 때 그 오너가 경영자가 왜 빨리 좀 현명하게 사업을 정돈하거나 축소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들 임금을 못 준 거예요.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그게 뭐 몇백억이라든가 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오너들은 이제 그 회사의 돈을 개윤화해 갖고 뭐 빠져나갔다 이래 갖고 뭐 감옥에 가고 뭐 그래 따님이 청문회 나와서 막 호되게 당하고 아무튼 아휴 근데 그거는 연좌제죠. 예, 제가 보기에는 딸한테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이번에 참 그 누굽니까 그 뉴스 보니까 뭐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거 그 누구지 그 이지아라는 여자 배우도 뭐 사죄하고 뭐 재산을 뭐 환수해야 한다 뭐 아니 그 뭐 친일파 재산은 환수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뭐 할아버지 때문에 손자가 이제 와서 사죄하고 뭐 연좌죄도 아니고 뭐 우리 사회가 저는 그렇게 가는 건 이성적이지 않다고 봐요. 뭐든 법대로 해야죠. 법이 정해진 대로. 친일파 재산 환수든 뭐든. 그 친일파 얼마 전에 또 자꾸 뉴스에 꼬리를 무는데 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또 그 세종대 그 무슨 교수님 있잖아요. 여자 교수님. 그분이 제국의 위안부인가 뭐. 그분이 절대로 그 위안부를 뭐 직업 여성이다라고 비하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을 냈는데 근데 그거를 한 학자가 그냥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책을 냈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 지엽자인 걸 확대 재해석해서 10년 전에 죽이고 살리고 뭐 고발하고 해갖고 뭐 민사 형사 재판을 막 걸어내 갖고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죽일 놈 친일파 뭐 박유화 교수 다 무죄 나왔어요. 형사도 무죄, 며칠 전에 민사도 무죄. 그럼 무죄 나면 뭐해? 지금 10년 동안 뭐 마구마구 시달렸는데요.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친인 논란도 보면은 지금 국민인식조사 해보면 이제 일본을 싫어한다는 인구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30%? 거꾸로 중국 싫어한다가 60%? 중국도 일부러 싫어하면 안 되죠.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저는 그 구태의연한 친일파 논쟁, 이거 지금 해방 이후 지금 증손자, 고조선자까지 나오는 세대인데 언제까지 친일파 타령이에요. 응? 탁해 죽겠어요, 진짜.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요. 그리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뭐 제주에 사니까 제주도에서 막 캠페인 하더라고요. 제주 해산물 많이 먹자. 막 얼마나 웃기는지. 아니 저 사람들 불과 몇 달 전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먹지 말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 세금 써갖고 뭐 먹자고 난리예요. 뭡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진짜. 어? 뭘 그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과학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지금 해산물 잘 드시고 계시죠? 그때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또 이렇게 가냐? 뭐 아니 최근에 다 며칠 전에 다 판결이 나온 얘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넘어가는 게 제 얘기는 오늘 주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대장 용종 한 개 제거한 거 일반 식사는 뭐 당장 해도 되죠. KK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녹시딜 바르는 거 먹는 거 다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이진수님. 유방암 수술한 분이요. 저라면 종합 비타민제하고 이거 NMN 먹을 것 같아요. 비타민 D도 도움 되고요. 오케이. 네, 투니님이 너무 국힘당을 응원한다. 그거 아니고요. 예, 저의 이력을 좀 아시면 물론 저는 약간 중도 보수긴 하지만 저는 옛날에 그 이회창 씨의 아들 그것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서 중앙일보 기자로 있을 때 한동안 난리가 났던 그때 아주 진보 쪽 우호적인 기사를 썼죠. 우리 집사람도 이 할아버지 때 아무튼 그 전단지 뿌려갖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뭐 안희정 씨도 우리가 후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는 분들을 미는 겁니다. 근데 지금 586 세대가 너무 진보 연하는 분들의 위선을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좀 실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너무 퍼플리즘적이고. 네, 박그리님 37 아스피린 메폴민 좋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먹고 있고요. 결막 레이저 수술에 300아니? 그거를 참 그거 좀 알아봐야겠네요, 고은님. 왜 결막 레이저 수술을 해? 참 안타깝네요. 네, 서울 찔레꺼님 맞아요. 지금의 보수도 진짜 참 답답합니다.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진짜. 또 이 정치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오케이. 네, 뭐 여러분들 다 정치색이 있고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헌법 1조 1항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주는요 51%가 49%를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개들이 뭐 이렇게 오줌 싸고 뭐 똥 싸고 하는 게 싫으니까 개 키우는 사람들은 뭐 강아지를 외출을 못하게 한다 법으로.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개 안 키우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라도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저는 저항을 하죠.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그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50일이 전부 다 가져가고 49는 전부 다 무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화가 중요한 거죠. 공화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같이 살자. 뭐 이런 지금 양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극단적으로 나뉘어 갖고 이 극단 세력은 빼고 좀 가운데 한 3, 40%에 있는 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하고 뭐 이렇게 가주기를 저는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주제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영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자살은 착한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건 뭐 거의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자살을 많이 해요. 뻔뻔한 얼굴 두꺼운 사람들은 뻔뻔하게 다닙니다. 뭐 고개 빳빳이 쳐들고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고쳐봐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부터 시작되네요. 아이고, 참 늦게도 시작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걸 왜 단정지어 얘기하냐, 큰 사람님. 아니,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정을 못 짓는다면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하다못해 호주나 하와이나 이런 데서도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언론, 어떤 과학자도 왜 우리나라 그것도 특정 정치하는 분들만 막 공포심을 불어넣냐고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일 그런 논리라면 지금 무안공항의 그 사고는 왜 지금 안 밝혀지고 있고 그런데도 왜 가만히 있죠? 그거 빨리 특별 조사해야죠. 블랙박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치 진영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거 감추고 어떤 거 확대 재생산하고 이러지 말자. 사과나무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찾아서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 김세론 씨예요. 저 되게 좋아하는 배우고 아저씨 때 아유 얼마나 그 연기 잘했습니까 아역으로 원빈이랑. 그리고 저는 그 어디지 뭡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사냥개들이라는 시리즈에서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 여배우가 재능도 많고 전도 유망한 배우인데 3년 전인가 술 먹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다치거나 한 건 없었는데 이제 도망을 간 거지. 그게 안 좋았던 거예요. 너무 쫄아갖고 도망만 안 갔더라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김세론 씨 사건 보면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 경찰청장 지낸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빼도 박도 못한대요 요즘은. 왜냐? 이 휴대폰이 있고 그 다음에 차마다 그 뭐라 합니까 블랙박스 다 있고 CCTV가 뭐 다 있고 해갖고 언제 어디서 시간과 공간이 시줄 날줄이 쫙 나온대요. 속일 수가 없대요. 아예 속일 수가. 그 어떻게 도망가면 바로 나오지. CCTV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아주 나빴던 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더라면 어쨌거나 벌금이 뭐 2천만 원이니까 뭐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세게 나온 거죠. 잘못한 거예요. 어쨌거나 음주운전은 뭐 굉장히 큰 범죄니까 나쁜 짓을 한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래갖고 벌을 받았죠. 뭐 벌은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김세론 씨가 이제 모든 게 다 끊기는 거죠. 끊기는 건 좋은데 엄청나게 많은 악플에 시달리게 됐다. 악플이 1년, 2년, 3년 뭐 일자리를 잃고 뭐 카페에서 알바할 때도 아 뭐 너
다시 나오려고 뭐 슬슬 작업 들어가냐 막 비아냥거리고 돈 없다 그래도 너 돈 있는데 없다 그러지 뭐 막 괴롭히니까 결국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성수동에 그 집도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에요. 빌라도 아니고 진짜 가난하고 허름한 집에 단칸방에. 아유, 이렇게 잘못한 건 맞는데 저렇게 재능이 있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저렇게 비참하게 우리 사회는 죽게 내버려 둬야 하는가? 왜 우리 사회는 누군가 잘못하면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제 또래 영화 배우가 미국 그 헐리우드의 로다주라고 있잖아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가? 그 어디 아이언맨에 이제 나오잖아요. 뭐 엄청 잘 나가죠. 돈도 많이 벌고 연기도 잘하고. 로다주라고 이제. 이 사람도 말이에요. 한 2, 30년 전에 젊은 시절에 마약 중독으로 징역을 3년형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매장이죠. 근데 미국 사회는 재기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 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벌을 제대로 받았고 한 10년, 20년 흘렀으니까 너의 재능을 한번 해봐라. 왜 우리나라는 막 괴롭히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이번에 이제 뭐 이한희 씨는 60억 뭐 대중들의 비판 받을 만해. 좀 너무 컸어. 고의성도 좀 의심되고. 근데 이제 전 보면은 전지현 씨인가도 뭐 2천만 원인가 세금 추징됐다. 전지현 씨가 모르긴 몰라도 뭐 매출액이 몇십억 1년에 될 텐데 그거 2천만 원 추징은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기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빠지는 게 있고 왜냐면 뭐 워낙 액수가 크니까 뭐 넣고 뺏고 하다 보면 실수로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의 해석이 좀 다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 세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 근데 그걸 갖고 댓글 보면은 이거 수상하다 이거 탈루 아니냐 뭐 그리고 또 왜 이야기가 계속 꼬리를 무는데 배용준도 마찬가지예요. 배용준도 보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30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배용준 씨가 돈이 많지만 30억 기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거기도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아이고 뭐 며칠 전에 뭐 하와이에 뭐 너 애들 학교 다니는데 기부했더라. 그거 기부하고 평이 안 좋으니까 만회하려고 한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뭐 옛날에 병원에서 그건 또 삼성의료원이에요. 뭐 산부인과 아기 낳을 때 유명인이라고 분만실 독점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10년 전 얘기를 지금 꺼내 갖고 30억 기부한 사람을 비판하고 난 진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생존 달인이 우리 집사람 때 나오는 분인데. 네, 음주운전에 대한 미약한 처벌 때문이다. 예, 동의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시대적인 화두예요. 이게 그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시대 상황이 반영이 되는데 뭐 성희롱 이런 거라든지 음주운전은 지금 옛날에 비해 엄청 엄격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세론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과연 이렇게 이 사람을 자살하게끔 가야 되냐? 이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세론 씨를 보면 저는 이쪽 세계를 좀 아니까요. 연예인들이요, 물론 성공한 분들은 또 뭐 멋있게 살지만 내막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샤넬 백을 샀다, 뭐 에르메스 뭐 비싼 몇백만 원 옷을 샀다. 이거를 나는 연예인이니까 또 뭐 비싼 외제차를 사고 뭐 했다. 이거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촬영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세무조사 당해보세요.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허술한 데가 아니에요. 그거 다 줄줄이 다 추징당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근데 아무튼 근데 이 김새로운 씨는 그럼 왜 자살을 했냐? 뭐 내막은 저는 모르지만 가혹한 그 악플들, 그 다음에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유튜버들이 막 괴롭히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게 좀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보도가 됐잖아요. 그 소속사에게 개인적으로 진 빚이 7억이 있었다. 빚이 7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왜 생겼냐? 밥줄이 다 끊기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악플을 달 때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밥줄을 끊자는 거 아닙니까?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살벌해요. 그냥 뭐 죽여라! 그럼 뭐 불매운동, 그 다음에 뭐 어떤 영화나 어디에 막 악플들 달리고 뭐 광고주에게도 막 뭘 보내고 뭐 이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찍어놓은 영화도 보이콧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피해가 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출연 기회도 얻지 못하고 기존에 나가던 것도 다 잘리고. 그 사냥개인가도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중간에 그냥 스토리가 꼬이잖아요. 그러면서 광고 같은 경우는 위약금을 내야 돼요. 저도 광고 나갈 때 보면 계약서 쓸 때 뭐라고 되냐, 어떤 항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 동안 광고료가 예를 들면 1억을 준다. 그러면 1년에 2번 광고를 찍고 다 있는데 항상 들어가는 게 만일 홍해걸이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무리를 빚는다면 하고 가로 열고 마약, 음주운전, 매춘 아니면 또 뭐더라 아예 구체적으로 항목이 다 있어요. 촉촉촉촉 해갖고 이런 거 하면 너가 받은 광고료의 보통 최소 2배, 많게는 3배, 4배, 5배 이렇게 도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광고비를 1억을 받아도 저야 1억이 세금 내면 한 5천만 원 받겠지만 이런 배우들은 기획사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인은 또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 만일 이런 무리를 빚어갖고 난리가 나면 그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되니까. 생존다리님, 네, 육식을 줄여주는 건 동물에 대한 그 행복 추구권을 존중하는 아주 성숙하고 멋진 일이기도 하거니와 말씀하신 대로 환경 오염에도 막는 데 도움을 주죠. 그 가축들이 공기 중으로 토하는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데도 융류를 줄이는 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가 아마 클 거예요. 옛날에 이선균 씨도 숨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선균 씨는 아마 이 위약금 규모가 몇십억이었을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평생. 이거는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성추행인가 미투 운동으로도 근데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은 문제없이 잘 사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냐, 건물주, 집안이 돈이 많은 분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게, 나 생존달인이 왜 댓글이 참, 맞아요. 가축들 매몰 처리하면 침출수로도 되고, 기부를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공장식 축산이 문제가 많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추울 때, 한 달쯤 더 됐나? 여기 되게 추울 때 여기 이제 제주도의 그 금오름에서 금오름 관광지 유명하잖아요. 그 뒤쪽에
뒤쪽에서 저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는 샛길이 있어요. 쭉 올라가는 되게 길이 멋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평화로까지 연결되고, 근데 그 사이에 유명한 그 축산 거리가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일단 황량한 서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냄새가 들이치고, 겨울인데도 중요한 건 그 겨울에도 그 소독차가 지나가면서 공기 중으로 소독약을 뿌리더라고. 겨울에 영하의 날씨에도 소독약을 뿌릴 정도면 그 축산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세균들이 번식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타닥타닥 붙어서 그냥 똥을 좀 범벅에 그냥 먹이만 잔뜩 먹이고 항생제 놔갖고 살만 찌워서 도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제가 이렇게 그 황량한 거를 자전거로 타고 가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 추운 겨울에 균을 걱정해서 공기 중에 소독을 할 정도면 저 돼지들이 사는 환경은 얼마나 열악할까. 그래갖고 제가 유튜브로 돼지들 이렇게 유심히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속지 않은 마음으로 돼지를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애완동물로. 미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기를 좀 먹지 말거나 적게 먹자 뭐 이런 운동도 벌이고. 근데 그 돼지가 집에서 이렇게 재롱을 떠는데 또 나름 매력이 있어요. 돼지가 머리가 좋아요. 돼지가 개보다도 IQ가 높아요. 똑똑합니다. 근데 단지 우리들에게 햄과 베이컨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소는 그래도 나아요. 여기서 보면 소는 그래도 들에 가끔 나와갖고 풀도 뜯고 뭐 이렇게 키우는데, 돼지하고 닭들은 닭은 그래도 좀 조류니까. 근데 돼지는 이 통증에 예민하고 또 지각 능력도 뛰어난데 마음이 아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고기를 저도 잘 안 먹어요. 잘이 아니고 거의 안 먹습니다. 네, 정와입차님이 플로리다에서, 네, 플로리다 좋은 데 사시네요. 73세고 32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하고 암은 아니었는데 지금 초음파 보니까 암인 것 같다. 예,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73세죠? 저라면 안 합니다. 갑상선암은요, 뭐 10년 지나도 잘 안 자라요. 조금 남겨놓은 걸 마저 뗄 필요가 있을까요? 웬만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여포암이나 뭐 아주 이 조직 검사 양상이 아주 이상한 거 아니고 일반적인 유두상 파필라리 타입의 일반적인 갑상선암은 그 연배에는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과나무님이 단골이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뭐죠? 황색종 레이저 반복해도 되나요? 황색종이 어디에 생긴 레이저인데? 어디 생긴 건데요? 피부에 생긴 황색종인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계속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곧 비욘드에도 올릴 겁니다만 소변 검사에서 방광암을 찾는, 이 내시경 하려면 되게 아프거든요. 요도로 막 들어가야 되니. 근데 이 소변으로 찾는 그런 걸 개발한 지노믹 트리의 안성환 대표님, 뭐 참 정말 멋진 기업입니다. 그 대변 검사로 대장암을 찾고 소변 검사로 방광암을 찾는 이런 거로 뭐 미국 의학협회 논문도 나오고, 아마 그 저 지노믹 트리 주식을 저도 좀 샀어 하는 건데, 아무튼 저는 또 이게 새 가슴인데다가 또 나름 또 원칙을 지킨다고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도 갖고 있지 않다. 왠지 그런 게 좀 어떤 기업이나 제약회사를 비판할 때 좀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 지노맥트리는 참 좋은 회사고 이제 한번 모셔서 할 거고. 아, 이게 나는데 그 지금 레이저도 그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서울의대 후배인데 안지수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 여자 의사인데 레이저의 그냥 최고 전문가라고 그러대요. 하버드 트레이닝하고. 그래서 그분도 한번 모셔갖고 할 때 우리 사과나무님 질문을 제가 꼭 그 아니면 사과나무님 그 답을 하나만 올려주세요. 그 한번 카피해 갖고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분한테 물어봐 줄게. 왜냐하면 이제 그 황색종의 레이저는 그게 또 디테일한 영역이라 제가 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신세계한 피부과 어떻게 알았냐? 안지수. 그분 아주 짱이에요, 진짜. 그래서 사은아버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철탕이 뭐냐 그런 질문을 왜 하시죠, 유인님? 그거 저기 보신탕인데 개고기는 웬만하면 안 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네. 오케이. 백색육은 적색육보다는 건강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저는 음식점에 가도 소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고 생선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장님대로 최진실, 이은주, 정다빈, 설리, 구하라 다 좀 뭔가 좀 착하고 예민한 분들이 다 돌아가시네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네, SPHWR님이 빚이 7억이라도 노출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인데 그렇긴 한데 지금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세인들의 평가는 어마어마하게 인색했잖아요. 아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일을 잘못하면 일을 비판하고 일을 잘못하면 이미 비판하고 10을 잘못하면 10만큼 비판하고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요만한 잘못인데 너무 가혹하고 지나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따만한 잘못인데 요만큼만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우리들이 너무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존다리님은 또 근데 기부를 하면 이게 눈에 띄게 보인다. 글씨 크기가 크게 보여.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시려고 열심히 기부를 하시네요. 이번엔 뭔가요? 정치인들이 야당 여당 가리지 않고 청렴하지 않고 부패 비리가 많다. 예, 동의합니다. 생계형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천만 잘 받아서 뭐 국회의원만 되면 그만이고 각종 이권에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뭐 국회마다 어딘가 위원회에 소속해 있고 나라 프로젝트 뭐 예산 따오든지 뭐 할 때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걸로 뭐 아니면 인허가와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저희 동네도 이장 한 분이 뭐 몇십억 땡기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발 똑똑해집시다. 저 정도만 돼도 딱 보면 아는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딱 보면 알고 뭐 저 다 예상대로 다 되던데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특정 정치인을 거명할 수는 없고 현명해집시다. 정말 그 사리사욕에 불타는 사람인지 최소한의 공명심이나 공적인 의식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치사한 놈인지 위선적인 인간인지 이런 거 좀 보면 모르나요, 여러분? 네, 줄리 김님 미국에서 또 US 달러로 기부 감사합니다. 재밌고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영웅이 없는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그 대중들에게 좀
잘못한 건 비판받지만 딱 그거 맞는 정도만 비판을 받고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우리 유권자들도 자기 진영에 이익되는 사람은 과대포장하고 자기 진영에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무리 뭘 잘해도 인색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마구마구 비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양쪽 진영이 뭐 으르렁으르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큰 사람님은 홍해 걸쇼 망하라고 또. 네, 네, 트럼프 때문에 열받아서, 저는 트럼프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격적으로는 바이든이나 뭐 저쪽 민주당 분들보다 좀 로 레벨이죠. 사람이 좀 약간 좀 교양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좀 대의 명분이나 뭐 이런 그 큰 역사 의식 이런 건 좀 약해 보여. 그런데도 저는 또 한 가지 인정하는 건 어쨌거나 그 위선적인 PC주의 그런 거를 그 솔직하게 다 벗어 던진 사람이니까 그런 점이 또 미국 국민들한테 어필한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자, 총 콜레스테롤 240을 조금 높게 나왔네요, 아르모니아님. 노력합시다. 좋아질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이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성 지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물성 지방. 홍쌤은 IQ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146인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쟀을 때 김수기님. 상당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좋아요. 집사람이 143이라고 그러대요. 사실은 IQ는 저보다 3 낮은데. 공부도 유전인가요? 죄송한데 유전입니다. 이건 이미 논문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으로 다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은 다른 길로 가고 또 그런 분야가 좀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고 좀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게 낫죠. 네, 큰 사람님하고 토론 한번 도전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종아리가 아프다는 제2의 심장이다. 담당 췌장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종아리가 아픈 경우는 대개는 그냥 그 비특이적인 겁니다. 근육이 뭉치는 거고 잘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노시플렉스 이렇게 발등으로 당겨주는 동작. 이걸 위해서 제가 맨살을 노출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당겨주는 동작을 자꾸 해주면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베제크님 말씀대로 웬만한 고지혈증은 식단으로 가능하다. 저도 나이브하게 자본주의 혜택 보고 산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 나눠달라.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제의 혜택을 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저는 그 고마움이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게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인가, 그냥 제가 가진 재산을 다 기부하면 되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우아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여가 저는 있다고 보고, 뭐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국민들이 좀 기득권에 실망한 게 많잖아요. 뭐 최근에는 심지어는 백종원, 오은영 이런 사람들도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욕심은 당연히 세속적으로 있지만 좀 어떤 경우는 좀 자제하고 어떤 형태로든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부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하고 뭐 그게 돈의 기부가 되었건 능력의 기부가 되었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최소한 도덕적으로 살고 신디님이 왼쪽 가슴에 미세삭회야.
사라질지는 저절로 없어지는 않는데 유방의 미세석회와 6개월마다 관찰 한번 해봅시다. 그게 다 암은 아니에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리추형님이 옆집에 살고 싶다고요. 예, 양쪽집이 다 비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소유가. 봅시다. 오른쪽 오금이 많이 걸으면 아프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쭈그려 앉으면 다리가 편안해진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세인데 그건 아니겠죠. 그냥 근육통이라고 봅니다. 좀 쉬세요. 신발 좀 좋은 거 하시고. 제주시는 아니고요. 이 서쪽에 한림에 있습니다. 기둥장님. 머스크가 마약을 심하게 한다. 그래요? 마약을 하면서 지금 저 사람이 벌이고 있는 각종 일에 믿어지지 않네요. 제일 믿어지지 않는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건들건들하고 사람 되게 좀 세속적으로 보이는데 술과 담배를 젊었을 때부터 일절 안 한다는 거 대단하죠. 트럼프도 나름 그런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베르베르님이 데스오원 로션 이게 뭔가요? 화상으로 바르고 있다. 스테로이드 연고인 것 같은데 켈로이드다. 비유성 반응이다. 뭐 이렇게 도톰하게 빨갛게 튀어나오면 켈로이드, 비유성 반응 다 해당되죠. 근데 화상 이후에 생긴 거다. 원래 이 몸통 쪽에 이 얼굴이나 손이나 팔다리가 아니고 이 몸통에 그런 붉은 비유가 많이 생겨요. 요거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JJSA님은 정치로 나가라. 뭐 지금 골치 아픕니다. 저 정치로 끌어가려고 여러 당파 뭐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 뭐 나와달라고 난리인데 제가 주제 파악을 해야죠. 고지혈증을 섭취한 음식 영양이 20%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게 크다. 네, 배롱나무님. 그러니까 저 얘기는요, 물론 맞는 말인데, 그거는 유전자가 관여할 때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해서요, 아무리 조심해도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있어요. DNA가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전체 고지혈증에 많아요. 5%? 많이 안 와요. 대부분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물성 기름 피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있죠. 이거를 만져갖고 유난히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체중에 비해. 이런 사람은 가족성 콜레스테롤 경우가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거기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이 두껍다. 아니면 뭐 이 눈 흰자 위에 뭐 노란 반응이 있다. 이러면은 피 검사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네, 트럼프도 매력 있죠. 네, 우리나라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죠. 지금 문제가 저 양반은 뭐 무조건 미국이니까 대의 명분 전 세계적인 뭐 강대국이 리더가 져야 할 이런 의무를 다 팽개치려는 주의니까 좀 골치 아프긴 해요.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윤희님이나 별처럼님은 정치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한방에 대해서 저는 죄송한데 한방은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한방은 한의학을 전공하는 분들도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뭐 썸씽 유가 계속 안 나오잖아요. 뭔가 노력을 해서 약재가 됐든 뭐 침이 됐든 뭐든 계속 논문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재현성이 입증이 되는 이게 뭐 나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동의보감 과학화를 좀 해주길 바래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한방 인정되는 데가 서양 의학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죠. 일본은 오래전에 이미 면허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치밀 유방에는 어쨌거나 그 꽉 눌러서 하는 유방 엑스레이 찍어야 돼요. 대구에서 유방 잘 보려면 제가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대구가 사람이 붐벼요? 아, 또 생존다리님 또 시작이네. 길에 떨어진 10,000원을 보았을 때 다음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행동은 1. 주위 사람 시선을 의식한 후 태연하게 주워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등 그냥 갈 길 간다. 2. 그냥 초스피드로 잽싸게 주워간다. 3. 보자마자 발로 밟아서 신발끈 묻는 척하며 줍는다. 4. 주위를 둘러본 후 일부러 자기 돈을 흘리고 자기 돈 척하면서 줍는다. 5. 기타 다른 행동. 아유, 일단 1, 2, 3, 4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저는 10,000원에 그렇게 움직일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저게 많이 뭐 100만 원이다. 또 1, 2, 3, 4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으로 뭐 특별하게 지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거 하려다가 만에 하나 들켜갖고 신문에 나면 제가 평생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1, 2, 3, 4는 좌우 해당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칭찬한다면 칭찬할 건 없는데, 아유, 그냥 그 공으로 생긴 돈은 가지려고 하지 맙시다.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제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 싸움 잘한다고 남 쥐어 패고 이런 애들 제 나이 또래 다 그냥 감옥 가거나 뭐 형편없이 됐어요. 싸움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는 애들. 또 뭐 이렇게 학교 폭력한 애들 지금 다 죗값을 치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막 좀 얻어맞고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잘 성공했고 돈도 막 인색한 사람들은 길게 볼 때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돈 씀씀이 너무 인색한. 저는 옛날에 못 벌 때도 지금도 집사람한테 제가 핀잔 듣는 게 옛날에 제가 신혼 초에도 서클 이제 뭐 농촌 활동 간다고 저희 신문사에 찾아오면 그때 월급으로 뭐 4분의 1인가를 썼어요. 제가 밥도 사주고 뭐 또. 근데 제가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돈이라는 게 베풀면 이게 돌아오더라고요. 사업도 그래요. 뭘 써야 할 때 안 쓰고 벌벌벌 떨면서 막 무조건 절약하고 쓸 때 써야 돼요. 그때 또 과감하게 질러줘야 돼. 그러면 저쪽에 나갔다가 크게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배우자한테도 막 돈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뭐 결혼한 제 아들도 재산권을 이제 며느리하고 똑같이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저도 집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집이면 집, 회사면 회사, 지분이 다 똑같잖아요. 저하고 집사람이. 그리고 돈으로 배우자를 컨트롤하는 건 되게 그 치사한 짓이에요. 그리고 돈에 인색하면 사랑도 인색한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별거 없어요. 돈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돈을 안 베푼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치졸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아무튼 돈이라는 게 희한하게 베풀면 에스더 포뮬라가 잘 되는 이유도 뭡니까? 뭐 좀 잘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뭐 작년에도 자회사까지 합쳐서 매출 4천억이죠. 수출도 많이 하고. 잘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능력 있는 친구에게 충분히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통 크게 주거든요. 뭐 제가 얼마라고 얘기는, 저 삼성의 저 사장보다 더 많이 줍니다.
이 정도까지 잘 하니까. 네. 그러니까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 이게 이제 정의무지님이 고운 숨결. 그러니까 그거는요 불안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할 때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좀 드세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약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지금 그 줄리 킴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미국은 정말 마약이 흔해요. 학교 기숙사에서도 굉장히 흔하고 모 재벌 아들도 뭐 마약 때문에 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면에서 병든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 자낙스라는 약을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콘서타라는 약도 엄청 많이 써. 경쟁이 치열하니까 미국이요. 미국이 여러분 미국 이민 가는 분들 많죠. 근데 미국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아요? 그 아이비리그에 뭐 저희 큰 놈도 콜롬비아 뭐 NIU 둘째 나왔습니다만 그때 자주 가잖아요. 저도 학부 가면은 그 교지나 이런 데 보면 뭐 학부모한테도 막 메일이 와요. 뭐 신입생 중에 누가 자살했다 뭐. 그 아이비리그에서 해마다 한 10여 명 이상 죽어요. 떨어져 죽거나 뭐 죽고. 그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직장인들도 조금만 잘못하면 you fire 뭐 해고니까. 그러니까 실적 경쟁에 시달리고 점심도 우리나라야 어디 직원들끼리 가서 1시간, 2시간 뭐 밥 먹고 여유 있게 오지만 미국 사람 햄버거 먹고 그냥 샌드위치 먹고 그렇게 때워요. 그러니까 이 자낙스를 달고 다닌다니까. 잠이 안 오니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콘서타 같은 거 원래는 ADHD 때 쓰는 약인데 이게 집중이 되니까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거 엄청 많이 써요. 미국 애들도 대학생들도. 그래서 우리나라 헬지역 미국이 좋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주님. 대마초는 줄리 킴님 얘기대로 대마초는 미국도 이제 합법이에요. 많은 주에서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캐나다도 뭐 합법. 네덜란드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마리화나 그 대마초는 레크리에이션하게 치료용이 아니더라도 담배처럼 합법적으로 씁니다. 마리화나는요 이렇게 좀 기분이 부뜨게 하죠. 근데 담배보다도 중독성은 약한 걸로 돼 있어요. 건강의 피해는. 그 뭐 그 나라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니까요. LDL이 제일 중요합니다. LDL이 가장 나쁜 거예요. LDL이 총 콜레스테롤보다 LDL이 중성지방은 그렇게 뭐 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LDL이 너무 높으면 약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안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에이티브 M님이 결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제가 1시간 이상 할 얘기 있어요. 일단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좀 믿을 만한 사람의 중매나 소개팅은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이제 그 어울릴 수 있는 여자를 딱 책임감을 갖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또 볼 때 내가 못 보는 안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도 제가 딱 보고 괜찮은 애니까 우리 애를 딱 연결시켜 줬고 우리 큰 녀석은 아빠 말 잘 들어서 대복 터진 거죠, 뭐. 그래서 제 얘기는
인격적으로 또는 인생을 볼 때 좀 믿을 만한, 그리고 나름 잘 살아온 분이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그런 여자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건 일단 기회가 많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30대 중반이니까 조금 급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그걸 하십시오. 어,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이 스타일이나 꾸미는 거예요. 옷도 좀 단정하게 신경을 쓰고, 그냥 너무 깨째째하게 입고 다니는 건 그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교양도 쌓고, 지식도 쌓고, 나를 좀 키우는 거에 해야 되고, 그리고 여성은 나한테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조건이 남들이 볼 때 뭐 이게 다 필요 없고, 나한테 맞는 사람, 결이 맞다고 표현하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이게 안 맞으면 그냥 한평생 고생해요. 그러니까 돈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집안도 좋고 또 뭐가 있냐. 좋은 직업에다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은 조건들,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을 원하죠. 근데 그게 좋다고 해서 나하고 딱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어울리기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조건 가운데는 하나 정도만 눈여겨보면 돼요. 이 중에서 나는 뭘 제일 중시하겠다. 그거 하나 있어야죠. 그리고 뭐를 가장 신경을 안 쓰겠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외모를 제일 중시하겠다. 나는 돈을 제일 뭐 하찮게 생각을 하겠다. 요 정도 기준은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스펙트럼에 드는 분들이 있으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나 보십시오. 결혼하면 좋아요. 예. 되게 보면 혼자 살면 편하죠. 몇 년 안 가고요. 돈도 못 모아요. 희한하죠. 애도 낳고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20, 30년 후에 더 좋은 집에 더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자기 혼자 살면 아주 뭐 돈도 많이 몰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마약이 빠르게 퍼지는 원인이 뭐냐? 일단 마약이 많이 싸졌어요. 그 뭐 펜타닐부터 해갖고 너무 싸. 몇만 원이면 사니까요. 우리나라 또 단속도 많이 좀 느슨해졌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네, 배롱나무님, 네, 황산화제 엽산, 예, LDL이 높은 건요, 무조건 드세요. 제가 단적인 예로 김효수라고 뭐 심장학의 최고 전문가, 서울대 교수님이 본인은 그 LDL이 높지도 않은데 일부러 리피토를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희한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인가 먹는데요. 그래서 LDL을 80인가 60인가 아래로 낮춘다 그러더라고요. 강력하게. 그렇게들 한다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이 혈관이 깨끗해져요. 제가 얘기했죠. 그 송대관 씨 돌아가실 때 얘기하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 혈관안이 항상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내가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영양 불균형에 잠도 못 자고 그러면 혈관이 팅팅 부어요. 뻘겋게 성이 나고. 그러다 여기가 툭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그럼 중풍심장병. 근데 그것에 가장 그 단일인자로 가장 나쁜 게 L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배제크님 가격 파괴가 마약의 대중 안 좋긴 합니다만은. 네, 제니애님이 여자는 돈 많은 집안 남자는 게 최고다. 뭐 일리가 있죠. 저는 뭐 위선적으로 돈이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 많은 집이 그 고관 열쇠를 그렇게 쉽게 안 주지 않나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LDL이 높으면 아스피린 먹어도 되나요? 아무 상관없죠. 오히려 아스피린이 간접적으로 먹어야 될걸요. LDL 높을 때도 도움이 된다. 미진님 100mg 도움 된다고 봐요. 저도 지금 7, 8년째, 10년째 먹고 있어요. 이영희 님이 지금 시대는 결혼이 답이 아니에요. 예, 뭐 다양하게 가치관대로 사는 시대죠. 각자 존중을 하고. 그러나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아무리 멋진 말이라고 또 아무리 트렌디한 말이라더라도 내가 내 자녀에게 추천하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 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뭐 얼마 전에도 그 누구냐 그 미국 가수 이름 뭐지?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27, 8명의 남자친구를 만났다 하고 뭐 사진 올려놓고 뭐 그 뭐 그래서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SNS 글들이 올라오던데 주로 댓글들은 뭐냐면 그 여자의 자유다. 왜 남자는 그렇게 안 만나냐? 여자도 그렇게 만나는 거 자유다. 그래서 그런 거 올리는 놈이 옹졸한 놈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 100%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제 내가 만일 딸이 있는데 뭐 결혼하기 전에 인기가 있다고 해서 한 2, 30명 남자들을 뭐 한 몇 개월마다 갈아치면서 만나도 된다? 뭐 내지는 이런 말은 저는 부모 입장에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자식들에게 너 인생 너 마음대로 살지만 결혼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결혼해보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제가 보수적인지 몰라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식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SNS에서 무슨 뭐 열린 마음인 것냥 뭐 폼 잡고 말하는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 빠질 예정님은 질문이 뭔가요? 설사 후 혈변이 반복된다. 3일 정도 혈변? 뭔가 장염이 있는 거네요. 점막에, 그죠? 일단 금식을 하고 죽이나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경과를 좀 봐야죠. 원인이 뭔가. 음식을 잘못 먹은 건지 아니면 이제 요새 많이 늘고 있는 병이 이제 그 궤양성 대장염이나 뭐 대장에 염증이 많은 크로온병이나 윤종신 가수가 앓았다는 병이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나라도 뭐 10만 명 가까이 이게 식생활이 서구처럼 되니까 옛날에 없던 병이 대장이 헐고 피가 나고 아픈 거 요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다 약이 있거든요. 약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제크님이 서민이지만 딸기 오렌지를 실컷 먹을 수 있어서 딸기 오렌지는 싼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예, 행복은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행복은 무조건 마인드셋이에요. 나의 태도예요. 내가 억만금이 있어도 자꾸 누구랑 비교하고 뭐 일론 머스크랑 비교하고 우리 집 앞이 이렇게 예쁜데 뭐 어디 뭐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불행한 거죠. 어떤 마인드셋이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SNS에 뭐 의사분들 보면 뭐 외국에 멋진 데 간 거 막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나 집사람 한 가지 결이 맞는 게 별로 그런 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돈이 없거나 뭐 이래서 안 갈, 돈 있죠.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게으르기도 하거니와 늘 보던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저도 서울에 올라가면 양재천 그리고 여기는 늘 저쪽 예술인 마을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협재로 돌아가는 자전거 코스가 있거든요. 늘 가던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게 좋은 거예요. 감수기 님이 70대 모친 허리가 아프다. MRI. 저거를 의료사고라고 하기에는 새벽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A병원이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정도만으로 보상을 받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A병원에서 치료를 왜 제대로 안 하고 했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어렵네요. 어쨌거나 요즘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법률로 해결하려면 변호사에게 일단 시작부터 500만 원 내야 되니까 분쟁조정위원회나 뭐 이게 기구가 우리나라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게 근데 거기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는요 푸들입니다. 토이 푸들입니다. 와인을 안 먹는 이유는요 마셔야 되는데 와인까지 여기에 마시면은 또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을 것 같아 갖고요. 싸우고 화해하고라니 온몸을 MRI로 찍을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해서 뭐가 발견이 안 돼도 내가 괴로운 경우 많거든요. 뭐 혹이 있거나 뭐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럴 때는요. 제너럴 컨디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좀 많이 드십시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뭐 장사 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너뷰티라 그러죠. 이거를 골고루 챙겨 먹는 사람이 확실히 다릅니다. 모발이든 피부든 뭐 컨디션이든 어디 뭐 관절이 아프든 굉장히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미국에서도 한라봉. 어, 이 안개꽃이 예쁜가요? 네. 이 칭찬 많이 받는다. 이거 우리 집사람도 예쁘다 그러던데. 어이구야, 11시 40분이네, 시간이. 사과나무와 별을 좋아하는 분이 뭐라고 올리신 거지? 고등학교 영어만 25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은영 선생님이 좀 싫어할 수는 있지만 저는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애들 말을 들어주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좀 참고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육은 좀 지루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규칙을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성공을 해요. 애들 말 들어주고 뭐 그러니 그렇게 힘들었어 뭐 그거가 한 2나 3이라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인내심을 기르고 규칙을 지키도록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참고 견디고 고통을 그런 게 5나 6이 되는 게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맞는 얘기거든요. 학교 갈 때 농땡이 치고 뭐 알고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애들이 커서 잘 된 애들이 못 봤는데 저는. 네. 아, 생존다리님 참 아이디어가 많으셔. 출판업을 아버지가 예비 며느리감이 처음 인사를 왔길래 아버님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주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인사를 왔길래 읽어보았냐고 물어보니 못 읽었다고 하여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왔길래 읽어보았냐 할 때 안 읽었다고 하고 요즘 그런 책은 젊은이들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안 읽었다고 며느리가 얘기한다. 아버지가 속으로 비분간계하더니 그런 며느리감과의 결혼 반대하고 신문에다가 글까지 올렸는데 이게 뭐라고요? 그 다음 확 지나와서 못 읽었다.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며느리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참 둘 다 문제가 있네. 시아버지도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집요하게 그걸 계속 읽어봤냐 따지고 며느리는 또 한 번쯤 들어주면 되지. 안 읽었다고 계속 무시하고 아이고 참 딱하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신문에까지 글을 올리고 결혼을 반대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게까지 뭐 마이너스 점수는 될 수 있지만 뭐 결정을 시아버지가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함익병 선생님은 새우 랍스터 많이 먹으니까 부자다. 그럼요. 먹을 거 먹을 수 있으면. 조현병 약을 먹고 있다. 아가씨가,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명수님. 제가 아는 의사 중에 조현병 약을 먹고 있는 의사가 있고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과연 너는 너의 아들이, 며느리가 조현병 약을 먹고 있는 아들을 사귈 거냐? 저도 싫겠죠. 그러나 다른 걸 보겠죠. 그런 단점을 커버할 만큼 훌륭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들이 사랑한다면 저는 오케이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즘은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남 3기 사랑천사님, 조금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약간 준비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방 폄훼 발언은 편협한 시각이네요. 아니,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효과도 있고 도움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비해 학문적인 발전이 엄청 더딘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제 얘기가 아니고 경희대 한의대가 지금 커트라인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왜 떨어질까요? 똑똑한 일이 많이 갔는데 뭐 배울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거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바꿔야겠죠. 네. 아들에게 그만 간보고 결혼하라 했습니다. 서울 찔레꽃님. 그럼요. 이게 자꾸 뭐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엄청 복잡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커집니다. 그래서 큰 기준에서 합당한 분이면, 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면 정말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세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의대 증원 사태, 크리에이티브 엠님, 뭐 지금 정부가 개판으로 한 거죠. 공명심에서 의사 때려잡으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필수 의료만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은 백지화나 다름없어요. 의대 마음대로 하라며요. 내년부터는. 아휴, 참. 자, 이제 우리 저 매니저도 빨리 저 두 딸내미 보러 가야 되니까 이제 끝내야겠다. 미안. 어? 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네. LDL 약은 되게 많다니까요. 예, 은비님. 근데 100 이하면 안 먹어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류는 왜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약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부작용 적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브유 괜찮습니다. 예, 일부러 한 스푼? 뭐 굳이 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시면. 리추엉님이, 따님이 결혼 생각 일도 없다. 아이고, 좀 걱정스럽네요. 한 해 하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전당뇨 상태 메포민 드십시오. 오케이. LDL 150이면 높아요. 예, 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다 어려워요, 김혜숙님. 네. 자, 저는 뭐 항상 스카이님 금요일 밤에 뵙잖아요. 오늘도 뭐 온갖 얘기 다 했네. 세상 뭐 살아가는 얘기. 또 다음 주에도 또 할게. 아, 그리고 한 가지 예고해드리면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주가 아니지, 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우리 함익병 선생님하고 사모님이 또 제주도 오면 제가 뭘 할 거냐면, 아마 우리 예상이 언제 할 거지? 지금 화요일.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밤에.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함생과 4명이서 라이브 할게요. 노래 대결을 하려고 해요. 노래방 기계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4명이 노래하고 뭐 내기도 하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팔자 좋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뭐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뭐 저를 좋아해 주는 분들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추천하여 추천합니다. 신혼여행을 꼭 뭐 외국에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일 나는 답답한 게 일생에 한 번 있는 건데 뭐 하고 막 돈 쓰는 분들, 아유, 그러지 말아요. 매일매일이 소중한 거지 뭐. 돈 벌어서 나중에 외국 멋들어진 데 가면 되고요. 제주도도 좋은 데 많습니다. 싼 데도 많고, 예, 다니면 좋은 데 많아요. 자, 생존달인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암보다 무서운 병이 치매다. 예,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약을 쓰면 상당히 많이 억제를 시켜요. 약이 좋은 게 요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밤 10시 우리 저기 김희진 님의 그 힐링 콘서트도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네, 감수기 님 대학생인데 콘서트 2년 전 거 먹지 마세요. 그 버릇돼요. 먹으면 물론 집중이 되니까 공부는 잘 되는데 그거 평생 드시게요 그러면 중독됩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부작용이 있고 웬만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오케이,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겨울이와 함께 인사 올릴게요.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